자, 이번 시간에는 국가배상법 6조 배상 책임자에 관한 내용을 전달해 드릴게요. 자, 일단 법조문 먼저 보시게 되면 여기서도 헌법부터 보겠습니다. 자, 국가배상법상 배상 책임자는 일단 누가 있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자, 국가배상법상의 배상 책임 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근데 우리 헌법에서도 국가배상 청구를 예정하고 있는데 헌법에서는 배상 책임자가 누구로 돼 있냐면 국가 또는 공공단체로 돼 있어요. 그럼 일단 공공단체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어느 게 상위 개념이에요? 어느 개념이 더 넓은 개념이에요? 공공단체가 더 넓은 개념입니다. 공공단체 안에 지자체, 영조물 법인, 공법상 조합 요 정도만 할게요. 그럼 헌법에서는 영조물 법인도 국가배상법에 의해서 배상해라 이렇게 범위를 크게 해놨는데 하위 헌법보다 밑에 있는 국가배상법에서 얘네들 중에 지자체만 콕 뽑아놓은 거예요. 이거 국민한테 유리한 거예요? 불리한 거예요? 불리하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국가배상법상 비판을 받는 거예요. 아니 헌법에서는 공공단체 모두 배상 책임을 져라 이래놨는데 얘네들은 빼버리고 지자체만 싹 뽑아놓은 겁니다. 이거 자체를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비판하시면서 요 답안을 시작하셔야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갖다가 쓴 답안보다 일단 시각적으로 처음부터 점수를 벌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요거 이제 비판을 하시고 조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조 조문이 어떻게 돼 있는지. 자, 6조 1항. 국가나 지자체에 이렇게 업무 수행 중 그 업무나 영조물 관리 같은 거 하다가 피해가 발생했을 때 공무원의 선임 감독 그리고 영조물의 설치 관리를 맡은 자. 그럼 예를 들어 이 공무원이 국가 공무원이면 누가 뽑아요? 국가가 뽑고 봉급도 누가 주고 국가가 주고 감독도 국가가 하고 그럼 이 공무원이 잘못해서 손해 끼쳤네요. 피해자는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아니, 당연히 국가한테 가는 겁니다. 그냥 고르는 게 아니에요. 국도예요. 자, 누가 설치하고 관리해요? 국가가 만들어서 설치하고 관리합니다. 국도에 하자가 있었어요. 누구한테 배상 청구해야 돼요? 국가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요렇게 사무의 주체와 공무원,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공무원이 국가공무원인데 지자체의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봉급은 또 국가에서 받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자체 일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들을 이제 그림으로 볼 거예요. 이런 경우 영조물의 설치 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동일하지 아니하면 달라지면 원래는 일치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동일하지 않으면 사무의 주체가 아니더라도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손해를 배상해 줘라 피해자한테. 그럼 이걸 왜 만들었는지도 이제 그림으로 볼 겁니다. 그럼 2항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일단 피해자는 돈 받고 나갑니다. 그때 피해자는 돈을 받고 나갔는데 국가가 손해를 배상했든 지자체가 손해를 배상했든 얘네들 사이에서 궁극적으로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따로 있으면 국가가 배상했는데 지자체가 궁극적인 책임이 있다거나 지자체가 배상했는데 국가가 궁극적인 책임이 있다거나 그럼 일단 우리가 피해자 줬으니까 야 빨리 너 돈 줘. 이렇게 내부적으로 구상할 수 있다. 요 6조 2항이 궁극적 배상 책임자. 6조 1항이 비용 부담자가 달라질 때 도대체 여기서 비용 부담자 달라진다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냐. 그게 논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요 6조에서 등장하는 목차 몇 개만 보고 그림 봤다가 다시 목차로 올게요. 자, 국가배상법 제6조의 배상 책임자. 요거는 여러분들한테 모범답안 사례를 별도로 이제 제시를 안 했던 이유가 국가배상법상의 배상 책임자 요 6조를 물어볼 때는 5조 공물의 하자 요거하고 꼭 믹스해서 물어보는 게 시험의 일반적인 경향이에요. 그러니까 또 요거를 잘라가지고 뭐 한두 페이지를 별도의 사례다 이거는 좀 추잡하기 때문에 국가배상법 5조에 이미 모범답안 받아서 읽어보셨죠. 국가배상법 5조의 공물의 하자와 이 6조가 조인된 모습 그 모범답안을 이제 보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뭐부터 써야 되느냐. 배상 책임자를 물어봤기 때문에 국가배상법상의 국가배상법상의 배상 책임자 자체가 잘못 만들었다. 이걸 먼저 한번 깔고 가면
그냥 의, 뭐 원칙적 배상 책임자 이거 시작하는 것보단 훨씬 그 퀄리티가 높은 답안이 된다는 거예요. 헌법에서는 공공단체를 배상 책임자로 해놨는데 하위 국배법에서는 지자체로 해놨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원칙적인 배상 책임자. 그럼 당연히 사무의 주체. 국가 사무면 국가, 지자체 사무면 지자체. 이게 동일한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의 주체가 원칙적인 배상 책임자다. 그 일반론 써주신 다음에 그럼 6조 왜 만들었느냐?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거다. 요거 이제 그림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비용 부담자. 6조 1항이 비용 부담자가 문제되는 거니까 비용 부담자는 어떤 종류가 있냐? 실질적 비용 부담자, 형식적 비용 부담자. 요거는 두 문자도 안 해드린 게 흐름으로 그냥 여러분들이 쓰시면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6조 1항의 비용 부담자의 의미는 어떤 비용을 얘기하는 거냐? 그럼 이제 6조 1항 끝났으니까 6조 2항에 궁극적 배상 책임자는 누구냐? 그 각각의 안에다가 학설 판례 검토를 쓰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코멘트 해드릴 내용들을 그림으로 이제 한번 볼게요. 그리고 여기도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이해가 되고 나면 쓰기가 너무 편한데 이해가 안 되고 자꾸만 단어를 외우라는 식으로 이제 자꾸 전달을 받으니까 쓰다가 막 짜증나죠. 볼펜 던지게 돼요. 실제로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잘 쓰고 계시는 분들도 내용을 잘못 알고 쓰고 계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요 시간을 이용해서 그런 거 싹 좀 정리를 해보세요. 자, 일단 피해자 선택,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이걸 만든 거다. 그럼 왜 이게 피해자 보호가 되느냐? 지금 교통신호기, 자, 대표적인 이 사건에서 등장하는 게 교통신호기를 설치 관리해야 될 사무는 누가 주체냐? 지자체가 주체예요. 그래서 실제 사건이 대전광역시죠. 대전광역시가 이 교통신호기 설치 관리해야 되는 사무의 주체입니다. 그럼 당연히 요 교통신호기 구입하는 거, 고치는 거, 여기 설치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 이거 당연히 누가 돼요? 대전시 통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요거 설치 관리라는 행위도 누가 해요? 당연히 대전시의 장이 하는 겁니다. 그럼 대전시의 장이 직접 설치 관리, 대전시 통장에서 돈 갖다가 그러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럼 당연히 이 피해자 값은 어디로만 가야 돼요? 대전시로만 가야 됩니다. 국가가 돈이 더 많은 것 같은데 국가를 고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대전시로만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이제 생겨버리냐면 과거에는 지방자치제도가 채택되기 전에는 이런 걸 전부 국가, 경찰이 왔단 말이에요. 근데 뜬금없이 갑자기 대전시장이 이거를 맡아야 되니까 잘 몰라요. 그러니까 시장이 기관입니다. 주체가 아니에요. 기관이 대전지방경찰청장을 찾아가서 야, 내가 이거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어. 잘 몰라. 네가 좀 도와줄래? 네가 좀 해줄래? 이렇게 부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요 경찰도 기관입니다. 요렇게 권한을 넘기는 게 바로 기관위임 사무예요.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게 이건 사무를 넘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전히 사무의 주체는 대전시예요. 그럼 뭐만 넘기는 거냐? 기관이 자신의 권한, 관리할 수 있는 권한만 다른 기관한테 넘기는 거예요. 이게 기관 위임입니다. 그럼 이제 경찰이 교통신호기 막 고치고 관리해요. 누구 돈으로? 대전시 돈으로. 원래 누구 사무기 때문에? 대전시 사무기 때문에. 그럼 이 경찰은 지금 국가 경찰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대전시의 사무를 처리해주고 있는 거예요. 대전시의 사무를 처리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요 신호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어디서 나와요? 대전시 통장에서 나옵니다. 근데 이 경찰 봉급은 어디서 나와요? 어쨌든 밥을 먹어야 무슨 움직일 거 아니에요. 국가에서 봉급을 받더라는 거예요. 근데 신호기가 잘못돼서 피해자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신호기 앞에 가봤더니 대전지방경찰청장이 관리하는 신호기래요. 그럼 당연히 국민의 입장에서는 누구한테 배상 청구를 하겠어요? 국가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국가가 야, 우리가 봉급은 주지만 얘는 지금 대전시 업무를 처리해주고 있어. 우리는 이 대전 내에 있는 교통신호기하고는 상관이 없어. 우리 사무의 주체 아니야. 돌아가.
이렇게 돌려보내버리면 도대체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건 도대체 누구의 사무야? 이걸 찾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너무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이렇게 위임이 있게 되면. 그러니까 국회가 6조를 만들어서 사무의 주체와 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만약에 다른 기관이 들어오게 되고 형식적 비용, 이렇게 봉급, 이 공무원한테 가는 봉급은 신호기에 투입되는 비용이 아닙니다. 이런 형식적 비용이라도 부담하는 자가 있으면 사무의 주체하고 이렇게 비용 부담자가 달라지면 그때는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 피해자 너 얘는 얘한테 가도 돼. 그래서 국가가 배상을 했어요. 그럼 이 경우에 국가는 야 너희 업무 처리하다가 배상해줬어. 얘가 업무 처리한 건 우리 국가하고는 상관이 없잖아. 빨리 돌려줘. 이게 6조 2항의 모습이에요. 이게 6조 1항과 2항을 만들게 된 가장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어떤 견해 대립이 있느냐. 비용 부담자가 달라지면 이때 이 비용이 어떤 비용을 얘기하는 거냐. 그거에 관한 견해 대립이에요. 그러면 이 비용은 실질적 비용을 의미한다. 그럼 실질적 비용은 이 업무 자체에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형식적 비용은 뭔데? 이 업무와 관련 없이 이 공무원이 받는 봉급이라든지 지금 국가가 얘한테 예를 들어 대전시가 국가한테 돈을 줬는데 그냥 국가가 돈을 그대로 받아서 자기 이름으로 집행만 해요. 대외적으로 지출만 해요. 이런 게 바로 형식적 비용 부담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달라지면 비용 부담자도 책임을 지라고 했는데 이 비용이 뭘 얘기하는 거냐? 실질적 비용 부담자를 얘기한다. 달라지는 게 형식적 비용 부담자를 얘기한다. 아, 뭘 고민하냐? 피해자한테 유리하게 실질적 비용이 달라지든 형식적 비용이 달라지든 둘 다 포함된다. 그냥 요거 채택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 또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 아니 사무의 주체하고 자, 그 사무의 주인공하고 실질적 비용 부담자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지? 결국에는 실질적 비용은 사무의 주체 통장에서 나올 텐데 이게 어떻게 달라지는 경우가 있지? 그러니까 실질적 비용 부담자설은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지? 요걸 이제 어렵고 이거 사실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한 번에 그냥 교수님 기본서 읽어보고 이해한 건 아니에요. 당연히 어려운 내용인데 요거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이쪽에서는 기관 위임 사무였잖아요. 그럼 이번에는 단체 위임 사무를 볼게요. 단체 위임 사무는 기관이 기관한테 권한을 넘기는 게 아니라 인격 주체끼리 야 이거 내 사무인데 너한테 넘길게. 이게 단체 위임입니다. 그럼 사무 전체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국가가 원래 자기 사무였는데 지자체한테 사무를 넘겨요. 이게 단체 위임입니다. 그럼 이제 사무의 주체는 지자체가 되는 거예요. 이건 거꾸로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지자체도 국가한테 단체 위임할 수 있고 광역지자체는 기초지자체한테 단체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 인격체가 인격체한테 넘기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사무의 주체는 누가 됐어요? 지자체가 사무의 주체가 됐습니다. 사무의 주체가. 근데 여러분들 이 사무만 넘기고 돈은 안 넘기면 돼요? 야, 이거 우리 사무인데 우리가 원래 해야 되는데 너희 넘길게. 너희가 해. 사무 넘겼어요. 근데 이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예산이 다 계상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돈은 안 넘겨요. 일만 하래요.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 사무 처리에 들어가는 비용도 넘겨야 됩니다. 그럼 이 비용은 원래 누구 거예요? 국가 돈이 지자체 통장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지자체가 이 돈을 자기 이름으로 집행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모습을 보게 되면 단체 위임이 있게 되면 사무의 주체는 지자체가 됐어요. 근데 이 업무 처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궁극적으로 누구 통장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국가 통장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의 주체하고 실질적 비용 부담자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만 얘기한다. 이게 실질적 비용 부담자 설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해는 되셨으니까 쓰실 수 있으면 돼요. 병합설로 그냥 채택하시면 됩니다. 피해자를 유리하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피해자가 누구한테 가더라도 배상받을 수 있게끔
피고 선택에 편의를 제공해 주기 위한 거기 때문에 요거는 병합설. 어떤 비용이라도 달라지면 그냥 그 포함된다라고 보자. 요렇게 흘러가면 되는 겁니다. 판례는 중간에 모범답을 보고 쓰시면 되고요. 자, 이제 궁극적 배상 책임자에서는 요것도 이제 어렵지 않은데 지금 이 도로가 국도예요. 자, 국도입니다. 그럼 여기에 빙판이 생겨서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럼 당연히 누구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국가한테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사무의 주차는 국가, 그럼 국도, 그럼 궁극적으로는 국가가 배상할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우에 비용 부담자가 궁극적인 배상 책임자다 이런 입장이 왜 등장하냐면 이 도로가 광주광역시를 관통하는 도로였어요. 그럼 당연히 광주가 이거를 관리하는 동안에 들어가는 비용들 있잖아요. 그 비용을 당연히 누가 줘요? 국가가 당연히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용 부담자설이 궁극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는 왜 나오냐면 아니 광주한테 비용 줄 때 여기에 혹시라도 손해 발생하게 되면 손해배상 비용 그것까지 같이 줬다라고 보면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국가가 도로 관리하라고 비용 줄 때 야 여기서 분명히 누가 사고 나서 죽을 거야. 그럼 걔는 얼마 줘야 될까? 이걸 계산해서 미리 다 줘요? 에이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궁극적인 배상 책임자는 사무의 주체예요. 국도라면 국가, 지방도라면 지자체. 그런데 예외적으로 우리 판례가 광주광역시 관통하는 국도 사건에서는 둘 다 국가든 지자체든 누가 혼자 다 책임지는 게 아니라 손해 발생에 기여한 만큼 안분해서 배상 책임을 하겠다. 그게 공평의 원칙에 타당하다. 이런 예외적인 판시를 했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럼 국가는 왜 우리 대법원은 요 광주광역시 사건에서는 이렇게 이제 판시를 하게 됐냐면 지금 이 도로가 국가가 일단 광주한테 관리 권한을 넘긴 거예요. 그래서 광주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도로에 이만큼이 포장이 너무 오래돼서 아스팔트 포장 공사를 다시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긴 거예요. 근데 우리 도로법에서는 아예 명문으로 이런 경우에 관리하고 있는 지자체가 먼저 너희들 비용으로 공사하고 그 비용을 국가한테 청구해라. 이렇게 아예 법 자체에서 광역시가 관리하게끔 비용을 먼저 부담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국가가 이 광주가 야 우리가 지금 아스팔트 공사를 할 여력이 안 돼. 국가 너희가 와서 좀 해줘. 그러니까 국가가 와서 여기 공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아스콘 더미 아스팔트 그 찌꺼기 있잖아요. 그걸 옆에다가 이렇게 쌓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광주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야 공사 끝났다. 우리 철수한다. 빨리 와서 이거 찌꺼기 제거하고 관리 다시 이어받아라. 근데 광주가 여기 오는데 늑장을 부렸단 말이에요. 근데 국가도 이거 철수할 때 이거 완전히 제거되는 거 확인하거나 지네가 제거하고 철수하든지 이랬어야 되는데 그냥 철수한 거예요. 요 중간에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 우리 대법원이 이렇게 고민 해보니까 지금 여기 비용 국가가 들였고 원래 국도고 근데 도로법을 보게 되니까 광주가 원래 했어야 되는데 광주가 안 했고 근데 여기 쌓여 있었는데 오는데 늑장을 부렸고 야 이 경우에도 국도니까 국가가 다 책임져라? 야 이건 공평에 맞지 않다.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는 손해 발생에 기여한 만큼 안분해서 책임져라. 요렇게 판시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궁극적 배상 책임자가 누구냐에 관한 견해 대립을 설명해 드린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목차 다시 가셔서 처음부터 이제 한번 싹 정리해 보시게 되면 이런 건 두 문자 안 해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는 여러분들한테 두 문자 저도 힘들게 만들어서 많이 해드렸는데 지금부터 이제 나머지 행정쟁송이라든지 경찰 이쪽 영역에서는 두 문자 없이 여러분들이 어떤 흐름을 가지고도 충분히 쓸 수 있는 영역이라면 억지로 두 문자 안 만들고 이렇게 설명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흐름으로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책 읽으시고 써보시고 요거 영상 반복해 보시면 흐름으로도 얼마든지 써내실 수 있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은 요 목차를 쓰시는 연습은 당연히 개인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내용 보시게 되면 자 6조를 물어봤다. 그러면 배상 책임자
국가배상법 6조 여기에 배상 책임자가 규정돼 있는데 좁혀놨지. 그러니까 헌법 내용을 먼저 쓰시고요. 그럼 6조에 따른 원칙적인 배상 책임자는 사무의 주체야. 그럼 왜 이걸 만든 건데?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만든 규정이야. 그럼 비용 부담자가 달라진다는데 도대체 비용 부담자의 종류는 뭐가 있어? 실질적 비용 부담자가 있고 형식적 비용 부담자가 있어. 그럼 달라질 때 그 비용 부담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야? 학설 판례 검토 쓰시고 1항이 이제 끝났으니까 그럼 궁극적인 배상 책임자는 누구야? 요게 6조 2항에 관한 내용입니다. 요 흐름으로 쓰시게 되면 굳이 두 문자 같은 거 외우지 않으시고 6조의 내용을 빠짐없이 여러분들이 서술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 저는 다음 테마로 뵙도록 하겠습니다.